오늘은 갭 투자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어디 있는지 임장을 먼저 다녀야 합니다. 직장, 교통, 학군, 환경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단지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단지를 먼저 선정을 하셨다면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매물을 굉장히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많은 부동산 사장님들께 내가 지금 이런 매물을 원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올라왔을 때 바로 제가 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당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계좌를 받아주세요라고. 매도인의 계좌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가계약금 입금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한 500만 원 내외 정도를 입금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가계약금 입금을 하게 됐을 때 매도자의 계좌가 나오면 부동산 사장님이 문자로 계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시고 이 계좌로 얼마를 입금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센스가 있는 부동산의 사장님이시라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다 라는 말씀을 꼭 덧붙여서 보내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직접 넣어달라고 부동산 사장님께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가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반대로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배액배상, 즉 받았던 계약금뿐만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금액을 똑같이 매수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계약 절차가 모두가 완료가 되면 이후에는 본격적인 계약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계약서 작성은 보통 가계약을 한 이후에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날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가세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시면서 계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 이상은 없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특약 중에서 나한테 불리한 것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해당 내용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보통 입금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후 중도금을 입금하는 날짜가 있어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계약금을 입금을 한 다음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계약은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에는 계약을 물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스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불장이라서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내가 계약을 한 후 매수가가 더 오르게 될 것 같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배액배상을 하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게 더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이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로는 계약금을 크게 거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배액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중도금을 계약금을 낸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뒤로 최대한 일찍 빠르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부터는 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게 되죠. 잔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잔금 일자의 경우에는 갭 투자의 경우에는 전세 입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까지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잔금 일자를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전세 입자를 찾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자마자 해당 부동산과 혹은 원하신다면 다른 모든 부동산에 제 매물을 뿌려서 들어올 전세 입자를 찾아야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 먼저 이미 기존에 전세 입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매수하는 금액에서 기존의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수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갭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돈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가격을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집주인인 경우입니다. 집주인인 경우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집주인이 본인이 나가야 되는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유동적으로 이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사실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들어오려는 전세 입자도 집주인이 나가는 일자에 맞춰야 되기 때문이겠죠. 집주인이 훨씬 더 여유 있게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전세 입자도 찾는 게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실인 경우는 사실 전세 입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 보통 일반적으로 잔금까지의 일자가 굉장히 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계속해서 내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수리 후
입주 절차가 들어갑니다. 수리라는 경우 보통 2주가량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 잔금이 모두가 완료된 상태에서만 수리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간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이런 세팅이 가능하죠. 참고로 수리를 만약에 풀 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샤시나 화장실에 수리가 들어가는데 이 수리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금액과 기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할 때 가능하다면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집을 사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완전히 풀 수리가 된 집을 살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꼭 화장실과 샤시 정도는 모두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집으로 매수하신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전세 잔금 일자에 맞춰서 들어오시게 되면 총 갭 투자까지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갭 투자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혹시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